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BMI Recognition Through Resting State Pre-Imagination and Visual Stimulation Induced EEG입니다. 본 연구는 휴식 상태, 음식 상상, 음식 시각 자극 동안의 뇌파를 가지고 비만과 정상을 분류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나노에너지 저널에 올해 9월 게재될 예정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6.8로 케미스트리 피지컬 분야에서 상위 6.5%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 인트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EEG와 BMI와 같은 신체 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EEG와 BMI 사이에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있으나 BMI 식별보다는 이런 신경활동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비만인지 아닌지 이렇게 BMI를 특정하는 연구의 수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태에서 전두엽 3개의 전극만으로 획득한 EEG를 사용해서 BMI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BMI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를 통해서 이 3개의 전극만을 사용해도 이 신체 구조 상태, 즉 BMI와 같은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서 조기 비만 위험 탐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 본 연구에서는 전두엽의 3개 채널만을 활용해서 뇌파를 획득을 했고 이때 이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음식을 상상하는 동안 그리고 음식 사진을 자극으로 실제로 보는 태스크 이렇게 3가지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뇌파를 이 WPT라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델타에서 베타까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고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엔트로피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추출한 피처를 LDA를 통해서 피처 디멘전을 축소를 해서 이 세 가지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해서 비만과 정상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 각 단계의 자세한 과정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1명의 피험자를 모집했고 BMI가 25보다 작은 정상군을 22명,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비만군을 29명으로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뇌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아두이노 장치를 통해서 전두엽 3개 채널에서 획득이 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0Hz로 획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전두엽의 3개 채널은 그 국제 1020 시스템에 따라서 FP1, FP2, FPZ에서 획득이 되었고 레퍼런스와 그라운드는 각각 양쪽 귓볼에 위치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러다임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은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음식 상상, 음식 사진 보기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고 레스팅 스테이트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10초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논문 안에서 레스팅 스테이트 때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냥 눈을 편안하게 뜨고 있는 상태 10초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음식 상상 태스크에서는 실험 전에 피험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이렇게 2가지를 정하도록 했고 실험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음식을 10초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 후에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을 10초 동안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물 흐르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논문에 몇 초 동안 들려줬다 이런 얘기가 없긴 했는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아마 물 흐르는 소리도 10초 동안 들려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음식 사진을 보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음식 사진이 5초 동안 떠 있고 그리고 2초 동안의 픽세이션 후에 다음 음식 사진이 5초 동안 떴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고칼로리, 저칼로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진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EEG 데이터는 전처리를 위해서 0.5에서 3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거쳤고 그리고 전원잡음 제거를 위해서 IIR 필터링 50Hz의 IIR 필터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전처리한 EEG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리 패킷 트랜스폼이라는 WPT를 활용했고 그 중에서도 이 DB4 웨이블릿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파수 대역으로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그리고 이 네 가지 대역을 모두 합친 토탈 밴드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추출을 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엔트로피를 피처로 또 추출했습니다. 네 가지의 엔트로피를 추출했는데 먼저 SHEN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전적인 엔트로피 측정 중에 하나로 이 시스템의 정보량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SHEN 분석은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나 정신 스키조프레니아 혹은 뇌전증 같은 뇌장애 진단이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APEN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신호에 미리 알려진 진폭값을 기반으로 미래의 진폭값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EG 신호의 다른 시간창 내에서 패턴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계산을 하고 신호 내에서 이 반복적인 패턴을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PEN 값이 낮을수록 신호 내에서 규칙성이나 주기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SAEN 같은 경우에는 이 APEN에서 파생이 되었고 APEN에 비해서 더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양이 더 정확해서 임상 EEG나 기타 생물학적인 시계열 분석에 적합한 피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PE 같은 경우에는 신호 변동 및 베이스라인 드리프트의 영향을 덜 받는 양적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유형의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피처가 최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히 뇌전증 분야에서 뇌 활동의 이런 동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 10초의 데이터 길이를 가진 레스팅 스테이트나 음식 상상의 경우에는 이 1초의 오버랩으로 2초마다 계산이 되었고 이 음식 사진을 직접 보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길이가 5초이기 때문에 오버랩을 0.5초로 하고 1초마다 계산해서 세 상태 모두 동일하게 459개의 샘플을 얻도록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채널에서 그리고 5가지 주파수 밴드에 대해서 그리고 4가지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고 그렇게 되면 60개의 피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차원을 좀 축소를 하기 위해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LDA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4개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생성된 피처 매트릭스를 LDA를 통해서 피처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T순위로 이 피처들을 뿌려보면 A 같은 경우가 레스팅, B가 음식 상상, C가 음식 사진을 봤을 때인데 4가지 엔트로피가 모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거나 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다 겹쳐져 있고 좀 분리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나이브 베이즈, 서포트 벡터 머신 이 3가지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분류기를 활용을 했고 모든 데이터를 70%는 트레이닝, 30%는 테스트로 나누어서 100번 반복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앞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처리된 EEG 데이터를 가지고 WPT, 웨이블릿 변환을 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 주파수 대역별로 또 4가지 엔트로피 값을 모두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 매트릭스의 그 디멘전을 축소하기 위해서 LDA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이 3가지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BMI를 비만과 정상을 분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연구에서는 먼저 휴식 상태, 그리고 상상, 그리고 시각 자극 이렇게 3가지 상태에 대해서 분류 성능을 먼저 비교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IS가 상상, 이미지너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상상이고 IFF 같은 경우에는 이 상상 과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상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상상하고여가지고 여기 F 같은 경우는 favorite 그리고 U 같은 경우에는 unpresent라고 해서 IFF가 좋아하는 음식 상상했을 때 IUF가 싫어하는 음식 상상했을 때고 이 VS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그 음식 사진을 직접 봤을 때를 뜻하고 VHC 같은 경우에는 하이 칼로리를 봤을 때, LC 같은 경우에는 로우 칼로리를 봤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모든 상태에서 이 나이브 베이지를 활용했을 때 성능이 대부분 좀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스팅 스테이트나 이 이미지너리 태스크보다는 이 비주얼 자극을 봤을 때의 분류 성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셨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 A가 이쪽 제일 먼저 있는 게 레스팅, 그리고 여기가 이매진, 페이버릿 음식을 상상했을 때이고, 이거는 싫어하는 음식 상상했을 때, 여기는 고칼로리 음식 사진을 봤을 때, 여긴 저칼로리 음식 사진을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ROC 커버랑 컴퓨터 매트릭스가 하나씩, 모델이 3개인데 하나씩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얘네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즈,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F는 나이브 베이즈, 그리고 H도 나이브 베이즈, J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 결과들이 그 3개 모델이 다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결과와 똑같이 모든 그 모델의 성능들이 대부분 상태별로 다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칼로리 사진 직접 시각 자극을 봤을 때가 이렇게 레스팅 스테이트나 상상을 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것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3가지 상태에 대해서 분류기 정확도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 내용인데, 이 왼쪽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모델에서 모두 중간에 있는 음식 사진 자극을 봤을 때가 가장 분류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레스팅 스테이트의 경우가 음식을 상상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또 유의하게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것을 3가지 모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 하이 칼로리, 로우 칼로리를 시각 자극을 봤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상상했을 때, 이 4가지 조건, 4가지 상태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인데, 하이 칼로리,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 사진을 봤을 때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가 비만과 정상을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정확도를 3가지 모델에서도 보였고, 다음으로는 저칼로리를 봤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상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분류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주파수 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분류 정확도를 확인한 건데,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 시각 자극, 그리고 상상을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태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 밴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지 확인을 한 것이고, 3가지 상태에서 보면 대부분 이 베타 밴드를 활용을 했을 때 좀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레스팅 스테이트의 경우에만 세타 밴드를 사용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결과랑 똑같이 이 하이 칼로리, 로우 칼로리, 그리고 페이버릿 푸드를 상상했을 때,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을 상상했을 때 4가지 상태를 비교한 거고, 이것도 비슷한 경향으로 베타 밴드를 활용을 했을 때가 대부분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이 로우 칼로리의 경우는 그리고 세타 밴드 정도를 활용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베타 밴드를 활용했을 때 가장 높았기 때문에 베타 밴드만 활용했을 때와 5가지 이렇게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그리고 토탈까지 이렇게 5개를 다 활용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이고,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결과에서
주파수 밴드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베타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에서는 논문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진행했는데 통계차가 안 난 건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파수 밴드 4개를 모두 활용을 했을 때가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레스팅 스테이트, 음식 상상, 그리고 음식 자극 동안의 EEG 피처를 통해서 비만과 정상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 레스팅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세타밴드를 활용했을 때 가장 분류가 잘 되었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 베타밴드를 활용했을 때 분류가 잘 되었는데, 선행 연구들 결과에 따르면 일단 세타밴드 같은 경우에는 BMI가 높은 과체중 비만 아동이 정상 체중인 아동에 비해서 이런 눈을 감고 휴식하는 상태에서 세타 대역 활동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밴드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이나 비만 어린이가 고칼로리 음식 자극에 노출이 되면 베타밴드 활동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 결과들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 연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현재 BMI는 아니지만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 같은 것들이 이제 세타밴드에서 더 높게,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을수록 세타밴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밴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레퍼런스로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연구랑 또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참고할 점도 많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대역별 결과를 확인할 때 통계차를 확인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이런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기초적인 그러니까 레스팅 스테이트와 음식 자극을 볼 때, 그리고 음식을 상상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레스팅 스테이트가 이만큼 음식 자극을 볼 때만큼의 분류 성능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논문 내에서 굳이 왜 이 3가지 태스크를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굳이 엔트로피를 4가지나 뽑고, 그리고 피처 디멘전 리덕션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분류를 진행했다는 것이 조금 번거로웠을 것 같고, 딥러닝을 적용했다면 80% 이상의 분류 성능은 도출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